있고 해서 머리에 쥐도 나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것은 정말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에서 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업이 만들 때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를 또 다른 선생님들이 본인의 반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좀 마음을 열어서 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같은 프로젝트를 용남초등학교에서도 하고 또 저기 한림초등학교에서도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큰 소문 내에서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중 고등학교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모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 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좀 소중 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이거를 번역을 할 것인가까지 논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마치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거를 저희가 3시간을 잡아놓고 또 발표를 또 1시간을 잡아놓고 여기 수료식을 또 한 20분 잡아놓고 했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식사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시 정도까지만 프로젝트 수업을 마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한 그래도 3, 40분 정도는 일찍 마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꼭 일찍 마치셔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거를 고민하고 오늘 이후로는 그것도 고민할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어제 갔다 온 것을 팀별로 지금 잠깐 정리를 하셔서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제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어떤 도움을 좀 받았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중에서 다른 파트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가 좀 저런 얘기 들을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5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한 분씩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사실 일들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통영은 이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을 이제 이루면서 이민자 현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통영에서는 제일 많은 이민자 현황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분들이 이 통영시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생긴 지 2년째, 2년째 돼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부부를 초대해서 부부 교육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좀 그 여성들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들은 것들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시집을 온 그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각오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한국 가면 언어도 안 통하겠고 여러 가지 힘들겠고 이런 각오를 하고 오시지만, 그 자녀의 경우에는 자기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살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쟤는 한국인이 아닌 애구나 이런 시선들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이주한 여성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당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영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주한 여성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여기서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 50%는 이미 뭐 많이 정착을 했다거나, 네, 또는 이제 뭐 점점 더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에 안 하는 게 목적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미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잘 이제 여기 적응하고 있으면 더 이상 프로그램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나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다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과 우리들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문화 지원센터에 다른 팀에 계시면 좀 궁금했던 게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로 와서 방문도 하고, 여기 있어요. 교육 사업이라고 그 학생들이 직접 초등학생 12세 이하의 학생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문화 아동 외에 우리 그 학교에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었고, 그쪽에서 인력이나 그런 강사 전환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요청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에 나가서는 교육을
할 의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조금 협력 체제를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이렇게 이제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체제를 정비를 해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과학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팀이 수상과학과에 다녀오셨죠? 네, 수상과학과 팀의 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수상과학과의 그 차영택 관장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만나주시고 지금부터 자료를 너무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분께서 자료가 이제 우리 통영지역에 대한 해조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해조류들이 계절별로 이렇게 나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계절별로 이렇게 나는 분포도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조류를 아파로 만들어가지고 또 안내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1월에는 어떤 해조류가 많이 나고 2월에는 월별로 어떤 해조류가 나는 것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플랑크톤이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우리 통영 아까자의 운용 사업으로서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것도, 플랑크톤도 수온과 계절에 따라서 플랑크톤 종류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통영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걸 프로젝트 학습으로 살 주제로서 아주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플랑크톤을 채취한다든지 해조류를 채취할 때 적합한 장소로서 동안마을에 있는 용남면 동안마을 뻘개불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인평동에 있는 바위 해변이라고 해서 슈루터에 있는 바위 해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가면은 해조류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랑크톤 채취도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 학습으로서 주제로 던져주신 게,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면은 유용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던져주신 주제가 바위 해변에 나는 해양생물과 그다음 갯벌에 있는 해양생물들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아이들이 흥미롭고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국어적인 표현으로 뻘갯벌에 있는 해양생물들은 아주 애교가 많고 귀엽고 아기자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왜냐하면 이렇게 뻘갯벌에 있는 뻘의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한 그런 것들 때문에 생물들도 그러한 자연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라든지 활동들이 우리 인간이 관찰했을 때 아주 귀엽고 아기자기하다면, 바위 해변에 있는 생물들은 해수강만에 물이 이렇게 차고 오르는 같은 이런 정도라든지 뻘과는 좀 다른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바위 해변의 해변 생물들은 뚝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나봤을 때도 그런 해양 생물들을 모습이 그렇게도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을 채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1트짜리라든지 1.5리터 탱크병에 바닷물을 담아와서 하루 정도 이렇게 묵혀놓으면은 이렇게 가라 윗물을 버리고 아랫물을 가라앉는 것을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관찰하면은 충분히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그 장소에서 바로 플랑크톤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아까 최연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작은 물 안에도 플랑크톤이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동물성 프랑크톤은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그거를 채취해서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미경으로 환생한다면 정말 과학적인 탐구 능력뿐만 아니라 호기심 이런 것까지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 프로젝트로 이렇게 완성을 한다면 플랑크톤을 채집해서 관찰하고 또 나아가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는 월별로 플랑크톤을 채취해서 어떤 계절별로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몇 번씩과 동성 플랑크톤 몇 번씩 이런 쪽으로 머릿속에 무궁무진한 프로젝트 주제들이 크게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다른 체험 프로젝트로는 오목가사리를 이용해서 한청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갱이나 재질을 만드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 만들기 이렇게 바위 해변에 보면 지금 한참 홍조류 김들이 많이 떠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채취하는 게 아주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에 이렇게 아이들 이래가지고 김 만들기 하는 작업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차은택 관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가자마자 바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주제를 설명을 쫙 해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설명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올 때는 수산과학관에서 배부해 주시는 아주 멋진 달력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은택 관장님, 선생님 차장님이신데요. 차장님께서도 굉장히 저희 시민교육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시민교육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관계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3번밖에 없어서 한 번씩은 계속 거기에 계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뭔가를 자기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데 못하는 게 참 많다고 아쉬워하셨는데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다른 팀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도 굉장히 쉽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으니까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YWCA로 저희는 분명 YWCA에 다녀왔는데 다른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지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많이 아셨을 텐데요. 그 YWCA는 제가 설명을 듣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찾았거든요. 제가 흥명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있던 그 위치를 기억해서 갔었고요. OPG 새로 생긴 데는 여객선 터미널 지금 유명한 여객선 터미널 쪽에 강남파출소, 그러니까 대관 인구 쪽에 강남파출소 바로 맞은편 2층에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들어갈 때 입구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바깥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도 참 나는 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YWCA에서는 통영에 유일하게 있는 NGO 시민단체니까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시민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해서 좀 재정적으로 많이 환경이 힘들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받았고, 배윤주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YWCA가 어떤 일을 하나요라고 여쭤봤더니 안 하는 것 빼고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노인들을 위한 한글 깨우치기 학교라든지 아까 다문화에서 하셨던 결혼 이주 여성자들을 위한 민들레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이 지금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쪽 다문화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통영성당소도 같이 위치해 있었고, 도남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중에서도 YWCA가 여성들의 자활, 여성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YWCA에서 펴낸 학생들을 위해 책자가 있었습니다. 전체 YWCA에서 똑똑한 소비라는 경제 교육 완전 저희 교과서, 재량활동 교과서처럼 된 교과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녹색 생활과 관련된 책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도 구비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게 이제 판매용으로 나오는지 여쭤봤더니 판매용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YWCA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이 받아오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경제교육에 나와 있는 개념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경제 개념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지속가능이랑 연계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그건 결국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고 선생님들이 좀 더 녹여내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경제 쪽에 관심을 저희가 특별히 가져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노사아이들이 경제관념이 너무 그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세대랑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특별히 돈에 대해서 돈이란 것이 그 부모에게 언제든지 조르면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서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지도를 학교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YWCA의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그 YWCA에서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드릴 때도 이걸 어떻게 프로젝트라 설명을 하냐라고 자꾸 저에게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일단은 그런 YWCA에서 하고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소비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통영에는 다른 곳에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어제 우리 서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운동 여행이라든지 자기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생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무분별한 소비를 했을 경우에 그런 돈들을 어디다가 써도 어떻게 그것을 얻고 하는 거에 개념이 없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것을 만드는 그런 세계의 생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까지 조금 확장을 시키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경제교육을 종합하는 그냥 한 사람의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가 되고 우리의 생산이 되는 그런 거랑 연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YWCA가 사실 경제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에서도 많은 분들이 책임 소비나 아니면 공정 여행, 공정 부서 이렇게 해서 자신이 소비하는 것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먼 얘기처럼 아이들에게 느껴지고 선생님들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경제부분 택해주셔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에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에. 그거에서도 분명히 경제 부분을 한 학교도 꼭 경제 부분을 넣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선생님들이 적용을 하셔도 되고 다른 선생님들이 적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도 꼭 학교에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그 국민공원을 해서 국민공원 그 동부지구를 눌러서 타라부근에 갔습니다. 타라부근에 갔는데 그 타라부근 주차장에 한쪽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아주 장비에 있는데 저는 이게 주차 단속 뒷간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 국민공원 그 한에서 국민공원 그 이게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시는 게 문화센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다른 부분에 올라가서 그 해설을 듣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일천에 커피숍 있는데 처음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소파 있는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랑방처럼 온돌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마시는 차를 마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슬라이드를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국립공원의 의미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래서 국립공원이 어느 영역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 약간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다뤄서 새로운 자신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ESD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올해 장기적 체험 활동이나 뭐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풍성한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보면 국립공원이 주관하고 있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이제 그분들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단일도 있고 일반 일도 있고 이거는 유료로 합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되어야 이게 이제 가능한데 보면 배를 타고 섬에 가서 1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섬을 돌면서 낚시터에 가서 또 낚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신도 제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 탐방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직원은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갔다 오는 걸 유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공원은 사실 지역 굉장히 통영 안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관리하시는 통영 거제 이렇게 쭉 관리를 하시는데요. 통영을 넘어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국립공원에 관심 있고 질문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그러면 오늘 할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팀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간상으로 12시 20분부터지만 식당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가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식권을 팀별로 나눠드릴 테니까요. 12시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다시 오셔서 인사하셔도 되고 좀 늦게 갔다가 늦게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원하시는 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러 밑에 내려갔다 오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시청이 공간이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이 공간과 지하를 제외하고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나누실 곳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시지는 마시고요. 지하 컴퓨터실이나 그리고 식사하러 갔다가 약간 선택하시는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선생님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저희가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를 위해서 한 두 가지를 선생님들께 과제로 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간을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몇 학년들에게도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같은 주제로 비슷한 수업을 만드는데 내가 학년별로 다르게 하고 싶다 한다면 그냥 프로젝트를 같은 주제로 질문들을 조금 달리해서 깊이를 다르게 해서 학년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년과 꼭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뉘셔도 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셔도 되고요. 학년과 그리고 기간,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인지 6개월짜리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얼마나 빈도, 얼마나 자주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한번 과제를 아이들에게 내준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아이들에게 과제를 검사하고 또 다음 과제를 내주실 건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정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지도안처럼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려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PPT나 이런 걸로 하면 더 편하게 보실 텐데 작업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밑에 지하에 있는 컴퓨터실을 활용하셔서 PPT를 만드시고 싶은 팀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지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안처럼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학년, 그리고 빈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질문들입니다.
질문들이 강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들어가야겠죠.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답하도록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그 질문을 답하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떤 거를 낼 것이고, 과제들을 무엇을 낼 것인지, 그래서 최종 산출물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 게 좋은지 선생님들이 그것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별로 팀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능한 최종 산출물의 모양을 한 가지도 괜찮고요, 한 두세 가지도 괜찮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글로 설명을 해서 최종 산출물의 형태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할 때 저희들이 이재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연습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들이 연습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할까 그것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번에 계속 하셨던 것 중에 하나 정도를 확장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재미있으셨던 거나 가장 아이들이 하기 편할 만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1년이든 6개월이든 할 때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면 좋을까, 팀별로 하게 된다면 팀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 프로젝트의 원칙을 5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지도안을 만드시는 겁니다. 지도안을 만드시는데 지도안이 꼭 딱딱한 모양으로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기간, 그리고 학년, 그리고 빈도수입니다. 그리고 내용 질문들,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결과물까지, 산출물까지 해서 5가지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세울 프로젝트 원칙 5가지 정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선생님들이 이번에 갔다 오신 연계 기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계 기간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정말로 그걸 실행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프로젝트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쪽 앞쪽에 A4 용지가 있으니까 A4 용지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논의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는 제가 조금 선생님들 완성하시는 시간들을 보면서 발표 시간을 정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일단 3시에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늦어도 2시 50분까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수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안 돼요. 이쪽에서 예예. 저쪽에. 네.
네.